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무상증자 권리락 때 주가가 반토막 나는 것이랑 어떻게 입고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제 경험담과 함께 여기 블로그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주린 시절에 지금도 주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무상증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들어갔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 종목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날이 마지막 권리락 전날인지도 모르고 매수를 하고서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 제가 계좌를 열어보니까 수익률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반토막이 나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인생 처음으로 굳은 용기를 가지고서 증권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 수익이 반토막이 났다. 제가 원래 손해를 보면은 말을 못하고 그냥 꾹 참고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는 손실이 반토막이니까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런 거를 따질 필요도 없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용기가 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전화해서 따지러 전화했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하니까 안내원 설명이 고객님 이거는 무상증자라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듣고 나니까 제가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무상증자니까 주식이 입고가 된다라고 안내를 해줬었거든요. 그때가 제 첫 유럽 여행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저녁에 자기 전에 제가 확인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확인을 하니까 주식이 입고가 돼가지고 요렇게 보이는 것처럼 수익률이 0.00% 그냥 입고가 됐기 때문에 매수 단가가 없죠. 요런 식으로 떴던 게 기억납니다. 바로 팔아버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그 주식도 무상증자 후에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 일화랑 실제로 어떻게 찍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HLB 무상증자에 참여하시려는 분들도 분명히 이러한 현상을 겪게 될 거거든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놀랬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서 탑5 안에 들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놀랬던 기억입니다. 다음날 눈 떠보니까 주식이 반토막 나 있다면은 굉장히 놀라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과 여기 사례들을 보면서 HLB가 권리락 당하면은 반토막이 나는데 겁을 먹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랑 똑같이 놀래가지고 증권사에 전화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반토막이 나지만은 얼마 뒤에 이렇게 주식을 입고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매매일이 5월 10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내려가서 보면은 5월 31일에 주식이 입고가 된 것이죠. 이분처럼 이제 주식이 입고되면은 바로 파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날 그냥 바로 팔아버렸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냥 들어오면은 바로 팔게 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합쳐가지고 쭉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쭉 들고 가실 경우에는 주가는 반토막 상태로 내 주식은 2배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내 평단가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무상증자 후에 주가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 평단가보다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를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론적으로는 주식이 반토막이 난 대신에 주식 수가 2배가 늘어났으니까 그대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토막을 냈지만은 밑에서 그 반절을 또 채워줬으니까 그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증자 때 권리락 당하고서 그 다음에 주식 입고가 될 때 내 계좌에는 어떻게 찍히느냐, 이렇게 찍힌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HLB는 여기 KMW와 마찬가지로 1대1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신주는 1대1로 줍니다. 그래서 공짜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 단가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도 0.00%,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못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만 봐도 매도 단가가 지금 38,200원이잖아요. KMW는 무상증자 후에도 엄청 올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매수 단가가 46,700원인데 여기에서 반토막이라고 한다면은 23,650원이 돼야 되겠죠. 자, 이분은 권리락을 당하고서 그냥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3,650원에 매도 단가가 적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체리피킹 하듯이 무상증자 권리만 받고서 다음날에 바로 팔아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650원이 주가가 반토막 난 상태인데 KMW는 주가가 올라서 38,2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만으로도 이익을 본 거죠. 거의 50% 올랐습니다. 자, 우리가 KMW 주가를 보면은 이때 한창 이슈가 있었죠. 그 5G 관련해서. 자, 여기 5월 10일에 권리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리락 당일에 보니까 고가가 또 11%까지 찍혔던, KMW도 권리락 당일에 주가가 또 반응했던 것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자, 박셀바이오도 권리락 전일부터 상승해서 권리락 날에도 상한가를 마감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KMW가 이제 권리락 당했으니까 이때 가격은 수정주가겠죠. 지금 현재 가격들은 다 수정주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가가 24,700원. 자, 그러고 나서 무상증자가 권리가 떨어진 거거든요. 권리락일에는 마이너스 50%. 이때는 뭐 4만원대였겠죠. 그러게 2만원대로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나중에 주식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시간을 가면 따라서 KMW는 이 당시에 그 대세 흐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무상증자 5월 31일에 무상증자가 나오면서 이때는 소폭 하락한 모습, 이때 파는 사람들도 꽤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례로 살펴본 분도 5월 31일에 바로 매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매도 단가가 38,200원 찍힌 걸 볼 수 있는데, 공시를 보면은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5월 31일로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차트를 보면은 5월 31일에 KMW의 무상증자가 이렇게 차트상에도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시가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받자마자 던지는 사람들도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락 당하기 전 5월 9일에 여기 있죠, 5월 9일 시간에까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수한 사람들은 종가가 23,500원, 그리고 요날 팔았다고 해도 시가가 38,000원, 그러니까 거의 50% 정도의 수익률을 여기서 여기까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니까 무상증자 후에도. 자, 그런 다음에 KMW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가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 이게 거의 뭐 78,000원, 뭐 8만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5월 13일로 적혀있는데 이날에 사면 안 되는 걸 알죠? 우리가 차트 다시 보면은 지금 권리락이 5월 10일이니까 5월 9일까지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요거 5월 13일인 거 보면은 안 봐도 주말이 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2일을 제외하면은 12, 10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래일 전으로 가면은 19, 그래서 5월 9일까지 시간에 6시까지 매수를 해야지 우리가 무상증자 권리를 획득할 수 있고, 5월 10일인 다음날에는 권리락으로 권리가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에 권리락이라고 해서 이날에 매수하면 안 되고요, 5월 9일까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뭐였냐, 신주 배정 기준일이 5월 13일이라고 해서 5월 13일에 매수하면 안 되는 것이고, 권리락이 5월 10일이라고 해서 5월 10일에 매수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전날, 권리락 전날 5월 9일까지 매수를 해야지 우리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사례는 매매일이 5월 10일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요것은 매도를 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매도한 날의 날짜 5월 10일에 다음날 바로 매도를 했다고 하니까 찍히게 된 것이고, 요 5월 10일은 매수한 날이 아니라는 것. 5월 10일에 매수했다면은 요렇게 마이너스 50%가 찍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권리락 날에 매수한 것이니까 권리가 없는 날에 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찍히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상증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해보자면요, 사실상 자금의 변동은 없죠. 기업에게 뭐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그런 회계상의 변동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인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회사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호재로 인식되는 편, 그리고 주식 유통 물량이랑 거래량이 늘어서 또 거래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에는 7만원이었는데 이제는 3만원이네? 싸네? 그리고 내가 7만원은 사기 부담스럽지만은 3만원은 한 주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 주 정도는 매수를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제 뭐 착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시그널, 여러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무상증자는 보통 호재로 인식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 살펴본 사례들을 보면은 무상증자 후에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450개의 종목들을 분석했을 때 평균적으로 주가가 올랐던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컬하게 보는 분들은 요거는 실제로 뭐 변화가 없는 건데 주가가 왜 오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는 논리적인 생각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통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무상 증자 후에 보통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통계적으로 오른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리 같은 것은 행동경제학을 봤을 경우에 비이성적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또 설명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설명하지 못할 뿐이지 앞으로는 나중에는 설명하는 이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주식시장에서 똑똑한 사람이 돈을 버느냐 그러면은 뭐 경제학자들 다 돈을 벌었겠지만은 그보다는 시장에 순응하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벌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자, 물론 무상증자의 효과는 지금 단기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것은 또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우리는 단기적인 데이터를 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비이성적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성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인기투표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웨잉머신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무상증자로 호재로 받아들여서 상승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들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